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시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참 답답합니다. 어제도 양지수 음봉으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도 부진한 흐름은 계속됩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국내 증시 다소 쉬어가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500선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장중 2,502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코스피 현재 0.14%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495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뚜렷한 주도 업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디램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지수의 낙폭이 더 큰 만큼 대형주들의 흐름이 부진한데요. 오늘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현재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4억 원 소폭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200억 원 넘는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개인은 오늘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현재 2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1,300여 개 가까이 포착되고 있고요. 또 시총 25위까지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AMD가 예상을 하회하는 1분기 매출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시장을 주도했던 저PBR 관련 종목들 일부는 쉬어가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2% 가까이 빠지면서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동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무려 7거래일 연속 팔아내고 있죠. 현재 9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함께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오늘 IT 종합과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IT 관련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 기간 동안 20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평가되면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하기도 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펜텍도 강합니다. 25% 가까이 빨간불 켜내면서 4,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부진한 섹터로는 AI 챗봇 관련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챗봇 개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주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 켜낸 가운데 이스트소프트 신주 상장을 추가로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현재 2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어제 10%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10%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2.3%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에서 또 FMC 영향력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FMC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 뉴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뉴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실 건데요. 먼저 굿뉴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굿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M 쪽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코멘트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피크아웃에 논란이 좀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붙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현대차라는 기업,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완성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도 2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와 기아차 역시나 저평가, 저PBR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장 밸류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 그 GM 쪽에서 나온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환율이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300원대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후에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굿뉴스 살펴봤고요.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나요? 저도 본부장님하고 똑같거든요. 아, 똑같아요? 네. GM 쪽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굿뉴스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제 굿뉴스 가지고 온 부분들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낮은 PBR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완성차 업체들 밸류 대비해서 그리고 OEM 업체들 봤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 밸류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연동해서 GM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랑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굿뉴스로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공급의 정상의 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지속이 될 수 있는 한 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올해 업황이 계속해서 정상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물량 기조 효과도 분명히 둔화가 될 거고요. 물량 기조 효과가 둔화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구도 부분들이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지금 지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흥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동차 점유율을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좀 중국 시장에서 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신흥시장 위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가 점유율 측면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좀 선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오히려 지금 저 PBR 관련주가 지금 부각이 돼가지고 좀 자동차 쪽이 좀 몰릴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우에 전기차 생산량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좀 기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판매량 부분들도 여전히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아가 최근 이번에 좀 신차 모델을 지금 발표 앞두고 있는 게 EV3잖아요. 네. 근데 EV3 부분들, 그러니까 EV 라인업 같은 경우가 지금 기아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기아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모델 쪽이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아가 압도적으로 점유율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또 EV3가 좀 신차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충분히 경쟁력 구도를 계속 좀 입지를 강화를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만약에 이 PBR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숫자는 명확하게 찍히고 있는데 PBR은 거의 1배 수준 밑돌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좀 신규적인 정책 부분들 그리고 주주 강화 부분들의 모멘텀이 붙는다고 하게 되면은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하방으로 좀 빠질 만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으로 더 열려줄 수 있는 리스크적인 가능성 모멘텀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자동차나 혹은 자동차 부품주들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생산 확대 소식부터 저 PBR 주까지 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 배드 뉴스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시가총액 밸류로만 놓고 봐도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쪽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은 이제 앞전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네. 바와 같이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바닥이 어디냐? 그리고 2차 전지를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2차 전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작년처럼 엄청난 좀 상승 랠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어디서 담아야 될지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 저도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바닥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가 조정폭이 굉장히 좀 깊게 나온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수직 계열화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밸류 체인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해외 쪽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 쪽에 공장을 증설한다는 부분들은 IRA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악재로 될 만한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지금 미국에 대한 뭐 대선 리스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불확실성 모멘텀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국면들, 좀 깊게 빠지는 국면들이 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지금 밸류부터는 충분히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 다시 또 올 수 있는 가격대를 위치를 해주려면은 일단 30년 이후까지 실적 이익치를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을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빠질 때 그때 오는 부분들 말고는 일단 지금의 바닥 부근 때까지 다시 또 내려오기까지가 또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이은 악재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테슬라 최근에 이슈 말고는 그렇게 지금 큰 폭으로 빠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리사이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계속해서 투심이 좀 죽었던 부분들이지만 최근 들어서 메이저들이 지금 2차 전지 쪽에 수급도 많이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수급도 지금 2차 전지 쪽에 많이 담아내고 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수급처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볼 때 오히려 배드 뉴스들은 계속 좀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충분히 도출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휘청이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배드 뉴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럼 본부장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를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AMD라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이런 하향치 혹은 앞으로 이제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은 이제 AI 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AI 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지만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AMD에 의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주가의 상으로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저점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추이를 좀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그 배드 뉴스로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종목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나쁘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6위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8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4종목이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상반기를 제가 예로 많이 들어드리는데 작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6월달, 7월달부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HBM 테마가 엮이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아무리 늦더라도 올해 상반기 이내로는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소재단까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소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지만 추후에 수직 계열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미래를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신 반도체 관련 뉴스 이후에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입니다. 천일고속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 있는 상황 이후에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2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입니다. 역시나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65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은행 살펴보겠습니다. 저 PBR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은행주 안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12,25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형건설 우선주 최근 들어서 흐름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태형건설이 공사 대금 이슈가 해소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주가 6,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의 주가는 11%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7%대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23,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급등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를 살펴보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 있고요. 지금의 주가 2,51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프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납품과 함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속에서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대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의 주가는 24,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펜텍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양산 공정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4% 넘게 올라주면서 지금의 주가는 4,800원 선에 거래됩니다. 다음으로 EDGC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2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557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저축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푸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20% 넘게 올라주다가 17% 정도로 상승분을 살짝은 내려놨습니다. 9,93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됩니다.
양대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종목군들 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 찾으셨을까요? 네. 예, 네, 두 분 중에 뭐 먼저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네. 그러면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오는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급등 종목들은 좀 많은데 네. 코스피만 놓고 보면 지금 일단은 뭐 천일고속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뚜렷하게 체크해볼 부분들은 제주은행이 지금 24% 넘게 상승 기조가 좀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이죠. 일단 천일고속 같은 경우가 지금의 상승 기조가 좀 들어와 주는 부분들은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설날이 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이 좀 얼마 남지가 않았으니까 그만큼 버스에 대한 사용 수요, 그러니까 수요 부분들이죠. 버스를 좀 예매해서 타고 가는 수요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뭐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연이어서 좀 엮이면서 일단 지금 하나의 좀 개선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하나의 좀 단발성인 재료가 좀 붙어준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저는 코스피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은행주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제주은행을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가 이제 주주가치 부양이라든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은행주 내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고 일단 대형은행 중심으로 일단은 좀 예상보다 빠르게 배당 플레이 시기가 좀 도래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독단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려주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 배당 플레이가 좀 빨리 도래를 한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최근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3월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낮은 기조 효과라든지 아니면 좀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은행주들의 방어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잘 나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배당 플레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주가 부양 의지 부분들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중장기평에서 수면 위로 좀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도래를 할 때는 오히려 분기 배당 기준일 전까지 한 3월까지는 좀 충분히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신규로는 저는 충분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일고속 그리고 제주은행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쪽에서는 코아스라는 기업이 좀 네. 특징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 김포의 서울시 편입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테마성을 가지고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펜텍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살펴보면 종목별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강한 것이 아니고요. 뭐 김포 관련된 기업들도 전부 다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제주은행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른저축은행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PBR이라든지 배당에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PBR, 저 PBR 우리나라에서 기업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 좀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월 달에 관련되어 있는 뭐 상법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공매도를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금투세 폐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법 개정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저 PBR인 기업들 중에서도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들 말고 이제 그냥 순전히 저 PBR만 가지고선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 PBR 기업들, 뭐 0.5배, 0.6배 같은 기업들 1배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의 100%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들의 가치 제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보자면 저 PBR 관련주들 1배 미만이었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51%에서 이제 이 기업 가치 제고를 한
이후에 44%까지 줄어들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일본에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고PBR이었었던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BR이 무조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실제로 회사의 자산이 있는지, 현금성 자산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재 가치나 재무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전 은행주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멘트도 좀 긍정적으로 드리고요. 자동차 쪽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은행주에다가 좀 얹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과 결산 배당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배당 기준율을 변경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기 배당을 실시했었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을 2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결산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당을 노린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은행주에 대한 리뷰를 좀 전해주셨고요.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지금 AI 쪽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AI 같은 경우는 저는 또 한 번의 기회로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앞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AI GPT 스토어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벤트가 좀 굉장히 좀 강했죠. 네. 그러면서 좀 대장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AI 쪽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시세가 과열적으로 좀 많이 나와줬다 보니까 그만큼 좀 밀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반대로 아직 매수를 못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AI 쪽을 좀 노려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AI 쪽을 좀 차익을 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시 한 번 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 오늘 좀 깊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AI 쪽의 이벤트가 과연 소멸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I로 시작을 했던 신호탄 부분들이 보안, AI 반도체 쪽, 온디바이스 AI, 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포괄적인 범위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방산업 쪽에서도 계속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계속 전방산업에 대한 호황기, 그리고 전방산업의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AI 쪽이랑 연계돼서 이슈도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AI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AI 쪽을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오히려 지금은 신규분들한테는 한 번 더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이스트 스포츠나 한빛소프트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대금들의 수요가 많이 터져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대금들의 수요가 좀 많이 터져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한 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좀 쉬어가는 길목을 만들고 추가적인 좀 반등 구조가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AI 관련주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 이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그래핀 섹터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 전체가 오른다기보다는 상부라는 종목의 활약으로 보입니다. 이 상부라는 종목의 상승세를 어떻게 좀 파악해 볼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흑연 초전도체 관련 네. 테마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죠.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펀더멘탈적인,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의 수급이 많이 붕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강하고 빠지면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데 시장 자체의 질이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갈 곳이 없는 거죠. 사실 어제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자금들이 갈 곳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보 같은 기업들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솔 인티큐브라든지 펜텍, EDGC 같은 기업들 전부 다 저는 일단 테마성을 좀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결정을 하실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해서 좀 길게
길게 보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올라타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매매를 하시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현금 여력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을 하시되 이번에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해외 증시 흐름 보시고요. 제 생각엔 2월 중순까지도 변동성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추려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좀 나는 여유가 있어, 좀 길게 봐도 돼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노브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좀 힘이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군들로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로 바라볼지 그리고 단기로 바라볼지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AI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또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최근 들어서 상장했던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에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이게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그 수급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상장 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단기간의 상승 파급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쏠리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만 좀 따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 같은 경우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쪽으로만 좀 쏠려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 일단 저는 상장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분석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뭐 정보도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좀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의 상장주들 같은 경우 앞으로 향후에 실적이 얼마나 증가를 해줄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미지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상장주들의 주가가 아직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단지 지금의 수급 그리고 분봉 차트를 보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규 상장주들이 뭐 연이은 상한가 이상까지 좀 가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보통 한번 시세가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바닥을 한번 잡으러 좀 이동을 해주는 경향들도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짧게 잡고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짧게 잡고 접근을 해야지 오히려 배트를 좀 길게 잡고 상장주들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저는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지금 뭐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견해를 했을 때는 단순히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좀 전해주셨고요. 또 XR 기기,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ED 섹터 전반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힘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뭐 애증의 섹터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OLED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쫓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OLED 쪽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정도까지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XR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애플 쪽에서 OLED 사용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이폰에서는 이제 OLED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패드에도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판매 대수를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 아이폰의 판매 대수가 훨씬 더 많지만 이 화면의 면적 자체가 아이패드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OLED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OLED가 앞으로는 태블릿뿐만 아니라 노트북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장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에도 OLED 같은 경우는 전장 장비 쪽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XR 쪽에 대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업종을 매매하셨을 때, 디스플레이 쪽을 매매하셨을 때는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LCD 쪽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는데 LCD 쪽은 이제 중국한테 전부 다 넘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OLED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좀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이 11조를 투자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삼성 쪽에서 4조를 투자했는데 중국 쪽에서 11조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금액이 2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이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중장기 투자의 그런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장 가능성은 있겠지만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해 보자라고 정리를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IMF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 역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인지 정유주 역시도 모두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변동성도 있겠죠. 그러면 정유주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저는 정유주 중에서 탑픽 딱 하나만 봅니다. S-오일 네. 정도만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S-오일 보는 부분들은 일단 정유주 관련해서 수익성 방어를 굉장히 좀 잘하고요. 그러니까 수익성 방어를 굉장히 좀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전에 이제 경제의 좀 불확실성 부분들이 계속 좀 부진이 이어질 당시에도 S-오일 같은 경우가 그때 좀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계속 좀 내면서 어느 정도 수주 잔고를 좀 많이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수주 잔고를 좀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유가 부분들이 뭐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S-오일이 받고 있는 주가의 영향은 그렇게 큰 폭으로 저는 좀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유주들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좀 테마성이 굉장히 좀 강한 섹터군에 좀 속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S-오일이 조금은 성격이 다른 부분들은 실적 성장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가 있을 거라는 부분들을 여파를 받는 건 일단은 S-오일 쪽이 저는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유주들을 좀 접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유주들을 볼 것 같은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저 PBR 쪽, 성장주 밸류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정유주들도 물론 이제 PBR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국제유가 관련해가지고 영향도가 좀 민감하게 좀 많이 움직이는 섹터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심화가 된다 하게 되면 또 이제 테마성으로 정유주들이 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PBR 쪽, 뭐 이제 저평가 쪽으로만 정유주들이 계속 좀 하나의 좀 100%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오히려 정유주 같이 좀 투자 전략을 좀 여러 개 잡아야 되는 이런 섹터들보다는 단순히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와 준다고 견해를 하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경제 성장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로 볼 때는 일단 지금은 PBR 좀 낮은 저평가 기업들을 분명히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PBR 주들을 전부 다 보라는 건 아닙니다. 뭐 올해 실적 성장이 되겠다라는 기업보다는 저는 향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내후년에 지금 실적 성장이 탄력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수두룩하게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지 지금의 실적이 찍히는 부분들을 놓고 올해 뭐 1분기, 2분기도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라고 지금 부각이 돼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볼 때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유주 바라보실 때 투자 전략 여러 개를 바라봐야 하는 만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정유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정유주에 대해서는 앞서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이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유가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처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에도 유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연착륙을 할 것이냐, 경착륙을 할 것이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경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가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이하게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몇몇 종목군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성을 잘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라는 기업이 있는데 기계 쪽이죠. 네. HD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들 전부 다 기계 관련주들이거든요. 경기 민감주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두산 밥캣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GS 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눈여겨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주들에 대한 가치, 성장주들에 대해서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PBR, 저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가치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옴과 동시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철강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건설주, 그리고 기계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군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네.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웠었던 종목군들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이 저점대에서 돌아서고 있는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대에서 경기 민감주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낙폭을 보이는 섹터 중에서 게임주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게임주는 사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넥슨의 독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주요 기업들은 실적 부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게임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제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섹터에 좀 훈풍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일단 이제 앞전에 이제 봉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민감 섹터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메이저 쪽에 좀 이동이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게임주들은 좀 신장 모멘텀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플러스로 경기 민감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안 열겠죠. 주머니를 안 연다는 것은 게임사들의 유료 결제 부분들 수요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신작을 엄청나게 많이 내보낸다고 해도 경제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고 물가가 비싸지게 되면은 그만큼 게임 쪽에 돈을 쓰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N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리니지죠. 리니지 M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구글 스토어 쪽도 그렇고 애플 스토어 쪽도 그렇고요. 매출 1위를 계속 좀 달성을 할 만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니지 라이크형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좀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NC소프트가 리니지로 좀 밀고 나간 부분들에 돈을 많이 벌었고 네. 그럼 게임사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오히려 매출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리니지 라이크 쪽으로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리니지 라이크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령대가 뭐 2030도 있지만 보통 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경제적인 좀 여건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현실성에 대한 강화 부분들을 좀 늘릴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카카오도 신작 게임 MMORPG로 내보내고 나서 초반에는 흥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제 부분들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지금은 이제 신규분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 유료 상품을 좀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모습들이 리니지 라이크 형식들을 지금 2030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40까지 봤을 때 아직도 게임사들이 이렇게만 게임을 못 만드는구나라는 네. 생각들이 좀 접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은 원터치형 게임이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터치형 게임 같은 거 있죠. 뭐 쿠키런이나 뭐 이런 종류의 게임들 같은 경우는 워낙 IP도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 기반으로 IP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게임사들이 워낙 매출 영향까지도 좀 충분히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제 중국의 좀 게임 규정도 지금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원터치형 게임들이 좀 수요 부분들도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MMORPG 쪽이 좀 중국 쪽에 좀 시장에서 이번에도 오히려 예전처럼 매출이 좀 성장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다소 저는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올해 신작 라인업이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게임주들은 오히려 저는 지금 또 매수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봐도 좋겠다고 하는 만큼 원픽 섹터로 이쪽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이쪽에 좀 게임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잡히는 부분들도 보고 좀 대체적으로 종목들 다 돌려보니까 신작 모멘텀이 좀 두 종이나 좀 대기 중인 또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뭐
바로 종목을 얘기할까요? 네, 게임주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종목 말씀해 주셔도 될 것 네네. 같아요.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조이시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조이시티를 제가 가지고 나온 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이번에 지금 컴투스랑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스타시드라는 신작 게임을 좀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 스타시드라는 신작 게임을 내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신작 모멘텀은 충분히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일단 조이시티가 스타시드 쪽에서 마케팅 비용이 일절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컴투스 쪽에서 전부 다 배분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일회성 비용이 조이시티 쪽에서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스타시드가 앞으로 흥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 기여도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거기 또 두 번째 신작 같은 경우 올해 2분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디즈니 IP 기반으로 한 최신 좀 전략, 모듈 게임 같은 부분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작 두 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이시티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내 쪽이 아니라 해외 쪽을 겨냥을 해서 이번에 신작 두 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해외 쪽을 신작을 겨냥을 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매출 기여도를 탄력적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네. 본인들의 지금 보수적인 비용을 잡았고 그간 좀 비용 절감까지도 많이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붙어질 수 있는 신작 모멘텀이 해외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리레이팅 부분, 멀티플 리레이팅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주가 업사이드 부분도 좀 상당폭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막 주가가 시세를 좀 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바닥을 잡고 주가가 좀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위쪽까지 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좀 조이시티를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400원에서 3,100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이제 막 좀 1년선 오늘 터치하고 소폭 밀리고 있지만 다시금 좀 계속해서 좀 기준봉 안에서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200원을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900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는 조이시티 짚어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은 3,400원, 목표 주가 4,200원, 손절된 2,9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도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네, 저도 오늘 공교롭게도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게임 쪽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이탈을 했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국 쪽에서 이 게임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그 초안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규제를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게임주 쪽에서도 저PBR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60%가 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 밸류를 업할 때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뭐 웹젠이라든지 W게임즈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NHN이라는 게임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주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X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의 자금이 몰리는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R이라는 그 영역에서 게임주가 성장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때는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P2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중국에서의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네. 부분, 두 번째는 저PBR, 그리고 세 번째는 XR까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모든 종목이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원픽 종목을 전해드린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 웹젠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웹젠이라는 기업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대비 60%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PBR 기업들이 모두 다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성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웹젠은 포함이 된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웹젠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출시했었던 게임이 흥행을 이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게임을 하는 분들이 게임하는 유저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연령대가 높은 분들도 게임과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금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해서 19,500원 선으로 의견을 드리고 주가가 이제 반대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가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5,500원 의견 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원픽 종으로 웹젠 알아봤고요.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19,500원, 손절레이 1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저 PBR 관련주는 과도한 주가 상승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투심이 몰리고 있는 만큼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시장은 혼조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낙폭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 조이시티와 웹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모두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